6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쭉 준비를 하시면은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 있고 그 당일날 그냥 신부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힘들다, 목이 마르다 이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끝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결혼을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이제 타임라인을 짜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타임라인은 몇 개월치 타임라인이야? 일단 1년 6개월 전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 거고 보통 이제 평균 1년이니까 그 1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은 맞춰서 그냥 조금 더 한두 달 빼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6개월 전에는 뭘 해야 돼? 1년 6개월 전에는 일단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플래너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가에 가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식 날짜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데 뭐 사주 같은 거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기일까지 받는 거를 1년 6개월 전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년 전. 1년 전에는 상견례를 준비를 하거나 이제 스드메 샵 투어 일정을 가거나, 그러고 신랑 신부 한복을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런 거는 1년 전에 그 플래너를 하면은 플래너님이 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래너님이 말씀해주시는 일정대로 하면 되긴 합니다. 혼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상견례는 무조건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상견례를 나중에 했지만 상견례는 무조건 이제 결혼을 시작하기 완전 초반에 상견례를 먼저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홀투어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떤 메이크업 샵에서 할 거고 어떤 스튜디오에서 할 건지 이거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웨딩 주얼리를 이제 맞추면 되는데, 웨딩 주얼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결혼 반지를 생각하면 되고, 결혼 반지를 왜 일찍 해야 되냐,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을 아마 빠르면 9개월 전에서 늦으면 6개월 전에는 촬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웨딩 링을 맞춰 넣고 그때 받아야지만 우리가 촬영할 때 웨딩 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이렇게 4가지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전. 6개월 전에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웨딩 촬영을 하는데, 웨딩 촬영 전에 우리 드레스 투어 6개월 전, 8개월 전에 이제 드레스 투어를 하고 드레스 샵이랑 이제 이런 거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스튜디오 촬영 가봉을 가야 돼. 스튜디오 때 촬영하는 드레스를 3벌, 유색 1벌 해가지고 이제 4벌을 골라야 되고, 그러고 근데 신혼집을 찾으면서 이제 가전제품을 같이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준비를 하기도 했고, 일단 먼저 같이 살다가 결혼식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결혼식 기준으로 1년 전에 이미 우리는 집을 들어와서 같이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일찌감치 움직이시는 게 낫고, 전세나 월세는 좀 2-3달 전부터 그냥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 이건 또 개인 사정마다 또 다르니까 개인 사정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 또 해야 되는 게 본식 스냅. 그 본식 스냅 중에서도 메인 스냅 같은 경우에는 스드메 고를 때 같이 고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홀 계약할 때 홀 연계 이제 스튜디오랑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홀 계약하실 때 뭐 연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된다라고 하면은 스드메 고를 때 같이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브 스냅, 아이폰 스냅, DVD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는 이제 예약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인기가 없거나 뭐 아무 곳에서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뭐 한 3달 전에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에는 무조건 하는 거 추천.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3개월 전. 3개월 전에는 우리 이제 신혼여행 갈 준비를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해야 되는데, 여행사 같은 데 가서 견적을 다 떼본 다음에 그 괜찮은 데 골라서 미리 그냥 예약을 해두면 되고, 그리고 3개월 전부터 뭐 비행기를 예약을 하거나 뭐 숙소를 예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권 만료일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는데 저도 생각지를 못했던 게 아니 1년 정도 그 이상 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년 이하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바꾸지 말고 꼭 가자 라고 해서 갔긴 했는데 미리 그걸 챙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주 곤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사회자랑 축가, 축주, 뭐 충무 하시는 분들 섭외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고 청첩장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게 주변에 이제 사람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 3달 전, 2달 전부터 그 청모를 가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청첩장을 주문을 하면 일주일 이내는 와요. 그러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한복이랑 양복 맞춤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3개월 전에 하셔야지 중간에 뭐 사이즈를 다시 바꾸거나 할 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 대여를 한다고 하면은 뭐 1-2달 전에 가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특히 어머님들 한복가 보통 그냥 1달 전에 하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을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의견이 갑자기 변동되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달 전에는 이제 미리 한번 보고 1차 보고 마음 변동하실 때 다시 중간에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경 추천드립니다. 1개월 전에는 뭘 해야 하나요? 1개월 전에는 이제 우리 양가 어머님 한복 이제 대여한 거 잘 체크하고 우리 예약한 거 뭐 서브 스냅, 아이폰 스냅, DVD 잘 예약되어 있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고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이제 그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니까 전달을 해드리면 되고 양가 이제 부모님 메이크업 샵을 이제 선정을 하시면 돼요. 뭐 부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플래너님이 이제 부케 고르실 때 되셨어요 하고 한 달 전쯤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플래너님은 신부님 이제 컬러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뭐 보라색 핑크색 때 네 그걸로 알아서 준비할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본식 드레스를 가봉을 가. 드레스 투어 때 입어봤던 그 드레스랑 또 신상으로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가가지고 재가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은 2주 동안 살을 다시 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드레스가 조금 요만큼이라도 커지면 이게 헐렁거려서 좀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주 전까지 내가 다 빼놓고 2주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1주 전에 재가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재가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살이 쪘으면 어떡해? 살이 쪘으면은 다시 늘려야지 뭐. 다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데 만약에 뭐 살이 찌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재가봉이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그냥 늘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어땠어? 나는 첫 가봉 때보다 10kg 빠진 상태로 가가지고 많이 줄였지. 그래서 나는 2주 전에 안 가고 1주 전에 간다고 해가지고 1주 전에 가서 최종 가봉하고 일주일 동안 몸무게 유지하는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kg 정도가 빠졌는데 그래도 약간 허리가 넉넉하게 남아서 뒤에 좀 더 잡아줘. 이게 드레스는 완전 핏하게 입어야 돼가지고 내가 최종 가봉하는 그 몸무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예쁘게 입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당일 그리고 그 하루 전.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한복이 2박 3일 되어였거든. 전날에 가서 한복을 찾아서 여의도 가가지고 드리고 성남 가서 드리고 이렇게 양가 가서 이제 드린 다음에 주의사항 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를 쭉 적은 다음에 그 리스트에 필요한 거를 또 다 챙기는 업무를 이제 했지. 근데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는 일정이어서 신혼여행 가방을 쌀 일은 없었는데 만약에 당일식을 하고 당일날 바로 신혼여행을 간다 라고 하면은 신혼 가방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고 우리 홀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을 평일날 목요일인가 와가지고 한번 조명이랑 이런 것만 이렇게 싹 봐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리허설이 있긴 했는데 보통의 홀은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당일날 시작하기 30분 전에 남편만 가가지고 이제 리허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보통 당일날 꽃처럼 예쁘게만 앉아서 웃고만 있으면 하루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쭉 준비를 하시면은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 있고
그 당일날 그냥 신부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힘들다, 목이 마르다 이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식 전날에 뭐 먹었어? 결혼식 전날에 이게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샐러드 먹고, 그러고 어디 잘 안 나갔던 이유가 우리 때 뭐 코로나 끝났다고 했어도 그래도 계속 있는 그 시절이었으니까 우리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음식 먹는 것도 항상 조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전날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아무것도 안 먹고 당일날까지 잘 버텨서 이쁘게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본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신부가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 진짜 많아. 그러니까 갑자기 빈혈이 확 오면서 이제 쓰러지는 거지. 물론 신부는 많이 빼고 많이 뺄수록 이쁘다고 해서 진짜 열심히 빼지만 내 건강을 해칠 만큼은 안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몇천만 원을 태운 결혼식을 이제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자세한 내용들 쭉 풀어본 거고, 이제 여기 옆에 자세한, 여기 옆에 말고 여기 가운데 제 얼굴을 이렇게 싹 가려가지고 지금 이제 뜨고 있을 건데, 이렇게 타임라인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정지해서 쭉 보시고, 그 예랑이 아니면은 뭐 결혼 준비 중인 친구한테 슬쩍 공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순서대로 지금 타임라인을 우리가 알아봤고, 그 외에 이제 개개인마다 예물, 뭐 혼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이서 이제 양가 도움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예물, 뭐 혼수, 예단 이런 거 다 없이 진행을 해서 좀 더 여유롭게 준비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무리! 그래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에 맞춰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 안녕!